갑시다. 자, 부등식의 영역이요. 오늘부터 중간고사 대비 시험 범위 붙어있어요.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 집합 이렇게 해서 아마 유리함수 전까지 끝낼 것 같은데, 유리함수까지는 어차피 유튜브 있으니까 유튜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유튜브 전까지만 하고 똑같아요. 내용 설명 똑같이 진행 들어갈 건데요. 대신 뭐만 안 풀어요? 문제만 안 풀 거예요. 아시죠? 근데 대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이거 다음 시간까지 문제 다 풀어서 질문하려면 다 뽑아줬어야 됐잖아. 책 있어요? 책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책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네, 애매하네. 그래요. 어쨌든 원래는 이걸 진도를 오늘 개념만 다 나가면 문제들이 다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들이 다 남으면 그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 오셔서 거기에서 모르는 거 질문 다 하셔가지고 그 단원 다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시면서 니네들이 그 사이에 여유가 되면 뭐 책이나 구교재도 같이 끝내셔서 단원을 이렇게 나갈 때 같이 맞춰서 한 단원은 끝내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진행하고 난 다음 이제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이렇게 기출 문제 위주로 푸시면서 계속 감 찾는 거. 네, 이렇게 아마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시험이 지금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추석 명절 빼고 나면 또 시간 별로 없을 거예요. 저 제외해서 41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제외하고 나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부등식의 영역부터 나가죠. 자,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함수가 y보다 작을 때의 영역과 어떤 함수가 y보다 클 때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색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뿅뿅뿅뿅.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지점이 있대요. 그럼 y는 x 플러스 1 그려볼게요. x 얼마? 마이너스 1, y절편 1.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직선 그래프다. 됐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에는 이 함수를 만족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에는 만약에 0,0을 집어넣읍시다. x에다 0, y에다 0을 집어넣어봤어요. 그러면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은 1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더 커요? 1이 더 크죠? 여기에는 이 함수식이 더 크죠? 네. 네. 자, 여기에는 만약에 1,0을 넣었다고 칩시다. 자, 여기다 1,0을 넣으면 여기가 0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2죠. 누가 더 커요? 함수 쪽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요,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이쪽에 있는 모든 점들을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걔는 항상 여기에는 이 y 값보다 다 어디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 돼? 함수식이 더 커야 돼. 여기에는 y보다 여기에는 이 친구가 더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함수 기준으로 아랫부분은요, 여기에는 이 함수식 자체가 y보다 커지는 부분의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똑같이요, 여기 위에 있는 영역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분들에다가 집어넣으면 항상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니? y 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함수보다 어디에 있으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윗부분의 영역은 바로 함수식보다 x 플러스 1보다 y의 값이 더 큰 부분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항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나 2차 함수 것들이 주어졌을 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들이 주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을 y는으로 식을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y에 대해서 식을 정리했을 때 지금처럼 얘는 지금 3차 그래프거든요. 3차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 3차 그래프를 그려놓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는 이 함수 값보다 y가 더 어땠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는 어느 부분을 칠한 소리? 위쪽을 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쪽 부분의 영역이 바로 y가 더 어떤 함수식보다 큰 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 함수 자체는 뭐로 표현되어 있죠?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가 점선으로 표현된 이유는 뭐가 없어서 등호가 없어서요. 그래서 등호가 없을 때는 여기에는 이 함수를 포함해 안 포함해? 안 포함해. 그러니까 뭐로 표현하고 점선으로 표시하고 만약에 여기에 뭐가 붙으면 등호가 붙으면 여기를 실선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점선은 포함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실선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어요? 네. 그 다음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의 부분의 영역을 색칠해 보고 싶거든요. 그럼 이 여기에 있는 영역은 어떻게 된다? 함수식보다 y의 값이 더 어떻다? 작아지는 영역을 칠하고 싶다.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당함수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y의 값이 함수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일단 그릴 겁니다. 얘는 x절편이 얼마니? 1이죠. y절편이 얼마예요? 1입니다. 그래서 1,0,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점선 찍어줄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 y의 값이 함수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럼 어디 있어야 된다? 아래쪽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길 만족해주는 영역이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차 함수가 줬습니다. 자, y가 x제곱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x제곱이라는 함수를 일단 그려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고 0,0이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겠죠. 이 상태에서 누가 더 커야 돼? y가 함수보다 커야 돼. 그러면 여기보다 어느 쪽? 위쪽의 영역. 그리고 뭐가 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 경계선도 어떻게 된다? 포함한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대표적으로 1차 함수나 2차 함수가 얘네들이 볼 수 있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3차 함수나 4차 함수까지를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함수나 2차 함수가 y의 값이 함수보다 크냐 y의 값이 함수보다 작냐에 따라 윗부분에 칠해야 될까 아랫부분을 칠해야 될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게 부등식의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차 함수와 2차 함수만 놓고 본다면요, 1차 함수가 만약에 y의 값이 더 크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 칠하면 된다고? 직선 그리고 나서 위쪽 영역 칠하면 되고요. 여기에는 1차 함수보다 y가 어때요? 작대요. 그러면 직선 그래프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아래쪽 영역 칠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직선 그래프는 지금처럼 이렇게 a의 값에 따라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때의 영역을 칠해 주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형태의 영역이 생길 거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영역에서 이 함수값보다 위에 있느냐 아니면 이것보다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쪽을 칠할까 Y쪽을 칠할까 고민하시면 되고, 함수가 식보다 더 함수값이 여기에는 Y값보다 더 어떻게 되면 커지면 어딜 칠할 거고 위를 칠할 거고, 여기에는 이 함수식보다 y가 더 작아지면 똑같이 아래쪽 영역을 칠할 겁니다. 그래서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경계선을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경계선을 포함을 할 때는 실선으로, 경계선을 포함을 안 할 때는 점선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처럼요, 만약에 x는 2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렇게 상수함수라고 보게 되면 이 x는 어쩌고라는 이 함수가 있을 때요, 여기에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x가 만약에 2보다 크대요. 그러면 얘는 위아래가 없잖아. 그러면 x가 2보다 크다는 영역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여기에는 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x의 값이 2보다 작다는 어디겠어요? 왼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때는 여기에는 x의 값이 더 클 때는 오른쪽, x의 값이 작을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나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y가 0보다 그 함수보다 크다, 작다를 기준으로 위를 칠할까 아래를 칠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원방을 배웠었거든요, 수원에서. 그래서 원방에서는 여기에는 이 안쪽에 있는 영역이랑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 있을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원은 지금 색칠할 수 있는 부분이 내부와
외부. 자, 이렇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내부에 해당하는 영역과 외부에 해당하는 영역을 어떻게 표시할 거고 어떻게 색칠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아셨어요? 자, 만약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래요.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아니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0,0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친구들은요 당연히 반지름보다 어떤 부분이에요? 작은 쪽에 있죠. 딱 지금 얘가 4가 될 때가 여기에는 이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게 반지름보다 더 크대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반지름보다 더 얘네들이 어디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길어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어디를 칠하는 거야? 외부를 칠하는 부분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만약에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반지름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안쪽에 있어야 돼. 중심으로부터 4보다 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딜 칠하는 거예요? 내부를 기준으로 칠해요. 그래서 아까 다항식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요 다항식은요 y랑 fx, y랑 fx 이렇게 y는 으로 일단 식을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y의 값이 더 크냐 작냐에 따라 왜요? 채워요. 자, y의 값이 fx보다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가 위쪽에 있을지 아래쪽에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만약에 원방이 주어져 있을 때는 반지름을 기준으로 반지름보다 큰 부분을 칠해야 되느냐 반지름보다 작은 영역을 칠해야 되느냐를 고민할 거라고요. 그래서 반지름보다 클 때는 이 함수가 이 중심으로부터 더 어디에 있다? 반지름보다 더 멀리 있다. 그러니까 어딜 칠해야 된다? 외부를 칠해야 된다. 여기에는 이 지점이 반지름보다 더 작다는 소리는 어딜 칠해야 된다? 내부를 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자체가요. 뭐를 기준으로 잡는지도 다르고요. 얘가 크다 작냐에 따라 윈지 아래인지 내부인지 외부인지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패턴을 따로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1차, 2차 다항함수에 대해서도 부등식의 유형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고 또 여기에 원까지 합쳐져서 잘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요. 뿅뿅뿅.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보다 작대요. 여기에는 이 친구가 반지름보다 작은 쪽에 있으려면 어디에 칠해야 된다? 내부에 칠해야 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보다 크대요. 그럼 반지름보다 더 어디 있다는 소리? 멀리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어디를 칠하자? 외부를 칠하자. 똑같이 등호가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원에 대해서 실선. 여기가 지금 등호가 없을 때는 이 원에 대해서 뭐? 점선. 점선이면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지만 실선이면 경계선을 포함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저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일단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요?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3인 원이에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 그리고 등호가 있으니까 실선으로 표기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반지름보다 함수식이 더 어때요? 커요. 그러면 이 중심으로부터 더 어디 있어야 돼? 멀리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느 쪽이요? 외부를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똑같이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1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1인 원이죠. 그래서 그려요. 자, 1 마이너스 2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원. 근데 여기가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돼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반지름보다 얘가 더 어때요? 작아요. 그럼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보다 더 어디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딜 칠해야 돼? 내부의 영역을 칠해주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항식은요 y는 으로 식을 정리해서 함수식보다 y가 더 큰 부분은 위쪽, 함수식보다 y가 더 작으면 아래쪽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원방이 주어져 있을 때는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내부를 칠할지 외부를 칠할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부등식의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다항식에 대해서 위냐 아래냐 아니면 원에 대해서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셔야 될 건 연립부등식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연립부등식, 자 말 그대로 연립이라는 건요 식을 몇 개 이상 만들겠다? 2개 이상. 왜 넘어갔지? 제발. 네. 자, 연립부등식의 영역은요 여기에서 이 연립이라는 것 자체가 식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근데 보통은 아마도 2개이거나 보통은 최대 3개까지일 거예요. 뭐 4개, 5개까지는 그렇게밖에 안 주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요 y가 x 플러스 1보다 큰 영역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보다 작은 영역, 이 두 부분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바로 연립부등식의 영역이겠죠. 그러면 일단 2개의 함수를 일단 그려요. 자, y는 x 플러스 1 그려야 되거든요. y는 x 플러스 1. 자, x절편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y절편이 얼마예요? 1이에요. 여길 기준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될 거고요. 보이세요? 네. 자,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래요. 그럼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 0,0, 반지름이 얼마? 2인 1이거든요. 얘도 등호 없죠? 그러면 반지름이 2. 자, 여기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할 거야.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일단요 이 친구와 이 친구 여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선을 그려 놓으시고 나서요 그 다음 이야기해 보셔야 될 건 일단 y는 x 플러스 1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그럼 얘는 어디를 색칠해야 돼? 위쪽을 색칠해야 돼. 여기에는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위의 영역을 칠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원방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보다 작아요? 4보다 작아요. 그럼 중심 0,0을 기준으로 어느 쪽을 칠해야 돼? 내부를 칠해야 되거든요. 그럼 원 어디에 칠해지겠어? 안쪽의 영역이 색칠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과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 겹쳐지는 공통 부분은 바로 어디예요? 여기에 있는 이 반달 모양 부분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보다는 위에 있으면서 여기 있는 원 내부, 그래서 결국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연립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겹쳐지는 영역 한 군데를 칠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셔도 얘가 칠해지는 영역은 이 함수의 위, 얘가 칠해지는 영역은 이 함수의 내부, 얘랑 얘를 겹쳤을 때 동시에 겹쳐지는 영역은 이 안쪽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칠한다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통되어 있는 그때의 영역을 칠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 두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연립부등식을 풀어봐라 라고 됐어요. 그러면 자, y가 x보다 작대요. 그러면 y는 x라는 함수 그려야겠네. 자, y는 x다. 어떻게 그리시면 돼요? 0,0 지나면서 여기가 쭉쭉쭉쭉쭉. 자, 이거의 어느 부분? 아랫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 얘가 다항함수거든요. 그럼 다항함수는 항상 뭐로 정리돼야 돼요? y는 어쪽으로 정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식을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로 일단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이 함수를 그릴 겁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x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1. y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되겠죠? 여기에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빨간 영역이 어디예요? y보다 어때요? 얘는 x가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영역 칠해줘야 돼? 아래쪽 칠해줘야겠죠? 여기에는 이 빨간 라인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의 영역을 색칠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검은 라인을 기준으로 누가 더 커요 이번에? y가 더 커요. 그럼 여기에는 이 검은 라인 기준으로 어떻게 칠해야 돼? 위에 쪽 칠해야 돼. 그래서 검은 쪽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은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노란색과 연두색이 같이 겹쳐지는 영역은 어디예요? 여기에는 이 부분이 겹쳐지네요. 됐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색칠을 해서 남겨놓으셔야 될 부분은 여기만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검은 쪽의 위에, 빨간 쪽의 아래, 여기 사이가 색칠이 되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영역을 줘놓고 이 영역에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라. 얘가 바로 연립부등식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부등식의 영역에서 이제 가장 조금 심란한 부분. 뭐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네,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이해하기는 가장 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얘는 어차피 문제 패턴이 딱 정해져 있고 어차피 그 방법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요 연립부등식의 영역은요 지금처럼요 어떤 함수 따로따로 해놓고 얘와 얘가 겹쳐지는 부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곱해서 0보다 작다, 곱해서 0보다 크다 이런 형식으로 잡을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 얘네들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영역을 칠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색칠이 여러 군데가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풀든 부등식의 영역을 풀더라도 항상 구역은 한 곳만 칠해지거든요. 내가 어떤 1차 함수와 1차 함수를 그렸어요. 그러면 1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는 이 한 부분만 칠해진다는 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구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요 자, 이런 1차 함수랑 그리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근데 영역이 한 군데만 칠해져 있지 않고요. 영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군데 이상 색칠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는 이 원방이랑 여기에 있는 2차 함수를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냐 작냐를 만들어낸 함수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 이상 색칠되어 있을 때가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를 곱해서 0보다 크다,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를 곱해서 0보다 작다 이 부분을 색칠해 본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찾게 될 거냐면요. 일단 이렇게 설명은 안 할게요.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얘가 아예 없나? 얘를 줘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함수가 몇 개 곱해져 있죠? 3개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일단 이 함수 이 3개를요. 그려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에는 이 1번 그래프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얼마란 소리? 0이란 소리.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란 소리예요? 4란 소리죠. 그럼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2인 원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2인 원을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y가 얼마란 소리? 0이란 소리. 그럼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x. 자, y가 마이너스 x라는 건 0,0을 지나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세 번째 식 보니까 x 마이너스 y가 0이거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y가 0이다라는 건 x랑 y랑 어떻다는 소리? 같다는 소리. 그래서 얘는 영역이 몇 개? 뚱뚱뚱 이렇게 지나가요. 됐죠? 자, 그럼 지금 내가 일단 이 세 개의 그래프로 그려지는 영역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영역이 잡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일단 여기 파란 선을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직선 이렇게 영역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분할이 돼요. 그랬을 때 얘가 뭐보다 컸으면 좋겠어? 0보다 작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임의의 점을 하나 대입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몇 콤마 몇일까? 0,2. 0,2거든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여기에는 이 위쪽에 있는 시은 0,3을 대입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0,3을 한번 대입해봐요. 됐죠? 그러면 0,3 집어넣어주시면 얘는 뭐가 돼? 9 마이너스 4, 얘는 0 플러스 4, 얘는 0 마이너스 3. 자, 그럼 얘는 뭐 나와요? 5, 3, 마이너스 3 나와. 그럼 얘는 뭐예요? 음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여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그죠. 되죠? 그러면 여기를 칠할 겁니다. 자, 지금 0,3이 해당하는 영역을 칠할 거예요. 그러면 0,3이 해당되는 이 부분의 영역을 칠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 다음 여기랑 인접하고 있는 면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이거든요. 여기는 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세 개는 안 칠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개에 인접하고 있는 면은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 되겠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자, 그래서요 지금처럼요 색칠이 되고 여기에 인접하는 건 색칠이 안 되고 그 다음 색칠이 되고 안 되고 되고 이런 형식으로 그려지는 게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작다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영역에서요 그림이 두 개 이상 두 군데 이상 색칠이 되면 얘는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랑 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걔를 그리는 방법은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함수를 만들죠. 함수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인이의 한 점을 대입해서 여기에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 여기가 성립을 하면 색칠을 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친구는 색칠을 안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여기 색칠을 안 하겠죠. 맞습니까? 여기를 색칠을 안 하면 여기에 인접되어 있는 어딜 칠할 거야?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색칠하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세 개 영역에 맞닿고 있는 얘랑 얘는 색칠을 안 해줄 거고 어디 색칠할 거예요? 여기 색칠하겠죠.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0보다 작은 범위고요.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0보다 클 때의 범위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곱해져서 0보다 크다, 작다가 주어져 있을 경우는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구역을 나누시고 그 구역을 색칠을 할지 안 할지만 결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한 부분의 영역이 색칠이 되면 그 옆에 인접하고 있는 영역들은 색칠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알록달록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곱하는 영역도 끝나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만 설명하면 사실 끝이죠? 공식의 영역의 최대 최소. 근데 이렇게 적었네? 교과서 안 보셔가지고. 네.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의 최대 최소요. 자, 사실상 여기가 시험 문제 거의 100% 확정.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거고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출제가 좀 빈번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등식의 영역 최대 최소가 가장 부등식 영역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으면 중요해요. 근데 뭐 수능 포인트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보셔야 되니까 시험 볼 때는 무조건 한 문제, 적어도 한 문제 100% 출제됩니다. 자, 부등식 영역의 최대 최소는요 설명을 들어도 도대체 저게 뭔 말일까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자, 지금 이렇게요 세 개의 영역을 줬어요. x가 0보다 크대요, y가 0보다 크대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는 건 몇 사분면? 1사분면만 우리가 신경 쓸 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얘는 다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식 정리해야 돼? y는 으로식 정리하겠죠. 자, x 넘깁시다. y는 뭐보다 작거나 같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을 칠해볼 거예요. 자, 일단 얘는 x절편이 얼마? 1, y절편 얼마? 1, x절편 1, y절편 1 여기거든요. 여기 어디 부분? 아랫부분 칠하겠죠. y가 함수보다 어때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근데 어디만 칠할 거야? 1사분면만 칠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각해? 삼각형만 색칠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모든 x랑 y가 막 있을 거잖아요. 그 x랑 y 중에서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y에서 x를 뺐을 때 여기에는 이 모든 점들을 막 하나씩 다 넣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도 있을 거고 가장 작은 것도 있을 거라고. y에서 x를 뺐을 때 여기의 영역 중에서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고 싶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점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여기에는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존재하죠. 그 점들을 여기에다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y값에서 x를 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여기에는 이 점을 단순하게 막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생각해 낼 거냐면요,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y-x라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요, 자 얘가 뭔진 모를 거야. 근데 얘가 어쨌든 y-x가 어떤 k라는 값을 갖는다고 칩시다. 됐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만약에 뭘 집어넣으면 0,1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될 거야? k 값이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뭘 집어넣으면 1,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는 0,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야?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좌표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여기에는 k 값이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k 값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걸 살펴보려면요, 자 y-x는 k다 라고 어떤 k 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해요.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y는 으로 식을 정리할 거야. 그럼 이거 넘기면 뭐가 돼요? x 플러스 k가 되죠. 그럼 y는 x 플러스 k라는 건 기울기가 얼마인 상태에서? 1인 상태에서 k 값의 변화에 따라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함수가 될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k의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k의 값이 막 바뀜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슝슝슝슝슝슝슝 그려질 거예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k라는 지점이 바로 어디에서 얘기해줘? Y절편. y절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이 모든 점들을 여기다 막 다 대입을 하면 결국 k 값이 어디란 소리야? 여기가 바로 k 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을 여기다 대입을 해도 여기가 뭐가 될 거야? k가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 모든 친구들은 이 영역에 해당을 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막 내렸을 때 어느 지점에서 처음 만나요? 여기에는 가장 윗부분에서 처음 만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이 점 몇 콤마 몇을 집어넣었을 때 0,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계속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 여기에는 가장 아랫부분이 바로 언제예요? 1,0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k의 값, 다시 말해서 k의 값이 여기에는 이 빨간 삼각형 내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는 이 가장 위에 있는 부분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에서 k가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k의 값이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거야?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일 예정이야. 그래서 k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그려지거든요. 됐나요? 네. 그래서 k의 값의 최대값은 뭐가 될 거고요? 1.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일단 주어져 있는 영역을 색칠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x 플러스 y가 최대값 최소값 찾아라, x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라, 2x 플러스 3y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라, 이런 식으로 뭔가 식을 하나 줄 겁니다. 그럼 그 식을 뭐로 바꾸라고? 는 k 이렇게 뭐로 바꿔? 함수로 바꿔. 됐나요? 그래서 그 함수를 쭝쭝쭝 그렸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 만나는 지점이랑요, 그리고 얘가 이 영역을 벗어나는 지점, 이 두 군데에서 뭐와 뭐를 가질 거예요? 최대 또는 최소값을 가질 거라고. 그래서 여기